저는 기술은 남들보다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직장인 월급 정도라고 하면 한 300만 원 될까요? 그 정도 수준은 정말 한 달 안에도 충분히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업종이 이 청소라는 업종 같아요. 저는 4파라고 해야 될까요? 청소 업체 중에서는 좀 정석적인 정파 말고 조금 4파로 이 기술들을 배우게 된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인력 구성을 해왔는지, 어떻게 마케팅들을 했었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청소를 시작하게 됐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영상을. 오늘은 저희 거래처 확장 이전 이사하는 현장인데, 한 평수는 120평에서 150평, 창틀, 창, 그리고 바닥들 그렇게 청소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바닥은 방리하고 왁스까지 들어갑니다. 기존에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 스크래치도 많이 있고 때도 좀 많이 타있던 현장들이어서, 그래서 바닥들은 왁스를 칠하기로 했습니다. 저런 파티션만 빼고 다른 짐들은 다 빠져있는 상태고, 아침에 면도를 못하고 왔더니 수염이 다시 자랐네. 이거 작업하다가 지금 유튜브 찍어야겠다 생각하고 막 캠을 킨 건데, 스티커 떼다가 지금 손에 다 묻었습니다. 이게 뭐 잘 떼지지도 않아요. 이것도 뭐 한중일 떼야겠어요. 이런 현장들 같은 경우는 저는 청소 기술이 사실 그렇게 높진 않아요. 방리나 왁스 칠하는 거 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뭐 전문적으로 배워본 적도 없고, 그냥 현장들에서 배운 방식대로 그냥 하는데, 제 전문 분야라고 해야 되나? 제가 주로 하는 청소는 사무실 관리하는 그런 전기 청소 쪽을 하고 있어서, 이런 현장들 같은 경우에는 저랑 저희 쪽 이제 시공을 함께 맡아주시는 그 팀장님, 대표님이랑 그렇게 합동으로 이렇게 현장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현장들 다니면서 많이 배울 수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일감도 서로 공유하면서 뭐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뭐 화재하시는 대표님들, 뭐 특수 뭐 쓰레기집 하는 대표님들, 뭐 되게 다양한 청소 분야를 하시는 분들 만나게 되는데, 저는 청소가 그렇다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사람이 다 하는 거고, 얼마나 더 좋은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냐에 따라서 청소 실력이 좀 빨리 좋아지냐 좋아지지 않냐, 그렇게 나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대한 청소업자분들을 많이 만나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10년 넘게 계속 이 현업에서 살아남으시는 분들이랑 인프라를 계속 해오면서 시장 변화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기술들의 변화는 어떻게 됐는지, 작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약품은 어떻게 써야 되는지, 곡들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남들보다 빠르게 배우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저는 이 청소업에 좀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싶어서, 누구나 뭐 기술은 배울 수 있다고 치지만 이 기술을 배워서 이 세상에 나왔을 때 실제로 소비자들을 컨택하고 뭐 만족을 시키고 재구매를 시키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냐. 사실 지금은 이 현장 기술직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되게 많긴 하거든요. 근데 뭐 저는 기술은 남들보다 좀 떨어지지만 간소하게나 마케팅이나 영업 같은 부분을 다양한 업종들에서 조금씩이라도 경험을 해봤고, 그런 걸 토대로 청소 업종에 적용을 하니까 그래도 남들보다는 좀 수월하게 매출액을 발생을 시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물론 어떤 업체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조한 매출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직장인 월급 정도라고 하면 한 300만 원 될까요? 그 정도 수준은 정말 한 달 안에도 충분히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업종이 이 청소라는 업종 같아요. 왜냐면 청소라고 하는 게 기준을 두기가 참 애매하잖아요. 청소가 필요한 곳, 필요하지 않은 곳, 이 기준을 나누기가 참 애매한데, 사람이 사는 모든 공간들에는 다 청소가 필요해요. 심지어 사람이 살지 않은 곳에도 청소가 필요한 곳도 되게 많아요. 수요를 발견을 잘 해가지고 그런 분들한테 내가 하고 있는 청소 서비스를 잘 설명을 해서 나와 계약을 하던, 어떤 뭐 일회성 청소 작업을 하건, 어떻게 그걸 건수를 만들어낼 것이냐에 대한 거는 전혀 다른 얘기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술 쪽이 아니라 오히려 영업이나 마케팅 이런 쪽으로 많이 집중을 했었고, 일단 현장을 잡아서 가서 그냥 모르지만 직접 해보면서 배우고 깨지기도 하고 클레임도 많이 걸리고 그러면서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바닥 왁스 같은 현장들, 그리고 또는 뭐 외벽 청소, 관공서 뭐 이런 작업들도 수주를 조금씩 받고 있습니다. 그냥 청소하는 사람입니다. 현장 소개해 드릴게요. 바닥 상태가 전체적으로 좋진 않았어요. 원래 공장 느낌으로 설비 같은 것들도 많이 두고 그래서 스크래치도 많이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이건 날이 추워서 창문 작업이나 바닥 같은 거 할 때 얼거나 할 수도 있어서 저렇게 물을 따뜻하게 해주는 기계를 사용을 했습니다. 창 작업을 오전에 먼저 하고 그리고 식사하고 와서 바닥 작업을 하고 마무리하는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영하 10도인가? 그 정도 되는데 이런 날씨에 창 작업하면은 얼고 하면 진짜 난립니다. 이 스티커 제거하다가 손에 다 묻어서 영상 편집하고 있는 지금도 계속 끈적거리네요. 사무 공간에는 파티션을 두고 갔는데 요거 피해서 작업을 다 했습니다. 창 작업을 다 해놔서 보시다시피 깨끗한 상태입니다. 외창도 지금은 보기에 깨끗하긴 한데 이런 거 작업은 보통 봄, 가을에 많이 합니다. 겨울에는 많이 추워가지고 외창 작업하다가 다 업니다. 여기는 회의실로 썼던 공간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묵은 때가 많이 끼긴 한 것 같아요. 근데 뭐 타일 색상 자체가 원래 저러기도 하고 그래도 저기 공장 위치보다는 좀 깨끗한 편입니다. 바닥 작업한다고 해서 바닥만 하지 않고 이런 부분도 좀 서비스 느낌으로 디테일하게 작업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검은색 옷으로 훑어도 먼지가 안 묻죠. 왁스 코팅을 하면은 여기 밖에 복도처럼 이렇게 번뜩번뜩하게 나옵니다. 이게 바닥 보호도 해주고 청소하기에도 쉽고 해서 관리하는데 참 좋아요. 창 작업하면서 창에 붙은 스티커들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제 청소 스승님이십니다. 한 거의 20년 정도 가까이 청소업을 하신 분이고 되게 뭐 큰 현장들, 저희가 쉽게 할 수 없는, 초보자들이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현장들을 정말 손쉽게 해내시는 그런 분입니다. 매 현장마다 들어가시면 이렇게 저 불러서 계속 알려주시고 서비스는 어떻게 만족시키는지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많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조만간 인터뷰를 한번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진 내가 견적을 지금 금액에서 조금 더 오버가 됐다고 생각해줘. 그게 내 비전. 청소 실태 만족도 조사한 한 게 있는데 미소든 순고든 그런 서비스를 써가지고 싼 맛에 하려고 했다라는 그렇지. 게 압도적으로 많았고 많았지. 근데 들어와서 추가 비용 받고 사후 처리 안 되는 게 문제라는 게 제일 많았어요. 그렇지. 그런 문제점들만 개선을 하면은 충분히 그것만으로도 남들이랑 차별점을 가질 수 있다. 그게 하루 한 집 한 게 나은 것 같아요. 근데 막 수수료 떼고 하면은 남는 게 진짜 없으니까는. 입주 청소는 없지. 저도 수수료로 한 달 정도 했었거든요. 그치. 그거 사진 포트폴리오 만들려고. 근데 두 집 치면은 거의 뭐 몽골 분들이랑 저랑 비슷하게 벌어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야, 그게. 진짜 제일 큰 게 그게 문제인 거야. 뭐 말만 팀장이고 뭐 클레임 처리 다 하지. 100명만 있으면 그렇지. 천만 정도는 금방 말. 아, 천만원 그만 찍어. 인맥이 없어서 그런 거지. 인맥이 있으면 근데 나는 내가 이제 인맥이 없어가지고 진짜 나는 몸으로 쬐다고. 작년부터 해가지고 한 거의 1년 정도 맞짱했을 때 그때 수원이랑 하남이랑 이렇게 갖다 두 개 가지고 한 3천까지 했거든요. 3천까지. 그래서 그 정도를 해야지. 창 다 끝내고 이제 바닥에 약칠하면서 돌돌이 작업하고 있습니다. 저 돌돌이란 걸로 바닥 세척을 해주는 거예요. 묵은 때를 제거해주는 겁니다. 때 빠진 거 보이시죠? 근데 이 현장 같은 경우는 바닥이 진짜 묵은 때가 많기도 해서 작업 시간이 한 2시간가량 늘어났습니다. 여기가 작업한 곳, 여기가 작업 안 한 곳입니다. 차이 딱 보이시죠? 바닥을 깨끗한 걸레로 물기를 한 번 더 닦은 다음에 왁스칠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 경력 30년이 넘으신 명장이십니다. 진짜 웬만한 그 남자 반장님보다 훨씬 잘하셔요. 여기가 왁스 안 칠한 곳,
오른쪽에 보이는 게 왁스 1차 도포한 것입니다. 왁스 한 곳, 안 한 곳 차이 많이 나죠. 건조하고 나서 2차 왁스 도포하고 있습니다. 말하다가 딴 데로 샜는데 저는 4파라고 해야 될까요? 청소업체 중에서는 좀 정석적인 정파 말고 조금 4파로 이 기술들을 배우게 된 것 같은데, 일단 건수를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었고 뭔가 등 떠밀리듯이 기술들을 배웠었고, 여기서 큰 차이점이 발견되진 않았었어요. 어떤 대단한 문제도 발생되지도 않았었고, 그때부터 필요한 거를 빠르게, 오히려 더 빠르게 배울 수 있었고, 저희 내부의 마케팅 조직을 작은 청소업체에서 그런 직원들 구성하는 게 상당히 힘든데, 이런 것도 어떻게 하면은 인건비를 최대한 줄이면서도 퀄리티 있는 마케팅을 진행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서 되게 많이 고민들을 해왔고, 현장들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직원들을 뽑아서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우리 거래처들의 CS나 혹은 만족도를 어떻게 하면 더 높일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말로 하면 좀 거창하긴 한데 매뉴얼이 봐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는 것에 집중을 되게 많이 했어. 이런 내용들을 좀 많이 알려주고 싶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싶고, 그래서 이 시장에서 기술만 갖춰서 이걸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그렇지만 일감을 따기 힘들어서 어떤 도급 구조로 들어가서 일을 하건, 아니면 뭐 수수료를 내고 일을 하건,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정말 내가 스스로 이렇게 낚시해서 물고기를 낚아서 일을 잡아와서 어떻게 하면 이윤을 잘 남기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나아가서는 직원들을 어떻게 잘 구성을 해서 내가 하는 일들을 조금씩 덜어내면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알려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청소 업계가 많이 쉽게 들어오는 만큼 그만큼 또 많이 쉽게 그만두기도 하는데, 그런 일들을 뭐 작은 저라는 사람이 막을 수는 없겠지만, 좀 더 이 시장이 물가 상승에 따라서 인건비 상승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충분한 기술력을 인증받은 그런 업종으로 발전이 됐으면 좋겠고, 왜냐면 지금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지금은 뭐 2년 전이랑 지금이랑 단가가 비슷해요. 특히 입주 청소 같은 경우는. 근데 이런 것들이 저는 좀 더 개선이 되면은 훨씬 더 업종 자체가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제가 먼저 경험이라 해야 될까요? 경험이죠. 내가 직접 가서 머리 부닥치고 조금씩 터득했던 이런 부분들을 다른 분들께도 많이 알려드리고, 최대한 빨리 저 정도의 수준까지는 충분히 빨리 올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저도 그런 분들과 함께 인프라를 많이 만들어서 그런 분들과 함께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면은 서로에게 다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런 말들을 하고 싶었는데, 여기 조명 좋다. 이런 말들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뭐 대본 쓰고 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그냥 생각나서 카메라를 켰던 거라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조명 되게 좋네요. 어찌됐건 앞으로 제가 어떻게 인력 구성을 해왔는지, 어떻게 마케팅들을 했었는지, 제가 어떻게 청소를 시작하게 됐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영상을 좀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